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 여러분들의 애환과 고민을 듣고 또 해결까지 해드리는 직장인 생존법으로 저희가 준비해왔죠. 네, 우리들의 아주 든든한 카운셀러죠. 네. 취업인재개발원의 정영기 실장 그리고 CS솔루션의 최중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도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연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 한 분의 사연 듣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네. 자, 오늘은 희나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부서를 옮기고 나서 제 일상이 모두 사라진 듯한 느낌이에요. 저희 팀장님이 틈만 나면 회의를 하는데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아주 잘 쉬었죠? 월요일 회의합시다. 수요일엔 매출회의 다 알고 계시죠? 자, 모여봐.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다들 모이세요. 응? 전략회의 해야 됩니다. 주말에 워크숍 있는 거 알고 있죠?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엔 전체 회의, 매주 월요일엔 영업회의, 격주 수요일엔 매출회의,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엔 전략회의까지 줄줄이 이어진 회의 때문에 저는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아요. 회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될 만큼 잦은 회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네. 자, 읽고 있는 우리가 한숨이 나오네. 네. 뭘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희나리님이 네네. 노이로제에 걸리다 못해 회의 때문에 회의적으로 변할까 봐 사람이 걱정되네. 그러니까요. 회자도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도 안 먹을 거야, 사실은 근데 회사에서 네. 이렇게 회의가 없는 곳은 없을 텐데요. 자, 일단은 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네. 여기 계신 분들 회사에서 어느 정도 회의하시는지 맞아요.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자, 궁금하네요. 우리 네. 최중원 씨는 어때요? 예, 저는 이전 직장에서 회의가 참 많았어요. 이제 희나리님처럼 네. 월요일에는 이렇게 전체 회의하고요, 수요일에는 팀 회의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체 팀 회의를 항상 했었거든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해도 아주 치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안 하세요? 요즘은 좀 많이 줄은 편이에요. 이따 끝나고 회의 한번 해요. 네. 자, 우리 정영기 실장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 직장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그 팀장님이 원하실 때마다 또 회의를 했고, 요즘은 저는 이제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번 간단하게 아이디어 회의 한 30분 하는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가 많긴 많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희나리님 못지 않은데요, 두 분 다 네. 그랬었군요. 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얼마나 회의를 자주 할까요?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주 1회에서 2회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네. 또 월 2회 이하가 23.4%, 그리고 주 3회에서 4회가 14.1%, 그리고 하루에 1회씩 13.2%, 그리고 하루에 2회 이상도요, 3% 등의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38%가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답했고요. 네. 그 뒤로 10분에서 30분도 35.1%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1시간에서 2시간, 10분 미만, 2시간에서 3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상원 씨, 와, 2시간에도 3시간 하면서 와. 그거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뭔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을 좀 보내주십시오.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까 회의 좀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보신 회의 중에서 가장 길었던 회의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네. 저는 그 두세 시간이면 약과라 생각됐습니다. 그래요? 저 더 같은 길게 경우- 해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영업 전략 회의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도 특별하게 좋은 내용도 아니고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잘못한 거 반성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서로 깨는 회의 시간이 무려 하루 종일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술 마시러 가서도 또 분위기 험악해지는 하루 종일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저거 화장실이나 화장실을 보내주고 밥은 먹여주죠? 당연히 쉬는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 있죠. 아이고, 네, 세상에. 회의가 아니라면 거의 벌 서는 거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보통 팀 회의를 할 때는 오전 시간은 모두 할애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날은 이제 회의만 하러 회사를 가는 기분이고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 되는 게 회의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되나요, 이거? 예. 네. 그렇다면,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은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회의가? 예, 그래서 회의도 회의 나름인데,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거는 아무리 자주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훈시나 그다음에 실적평가회 같은 경우는 가능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횟수로 하자면은 아이디어 회의는 뭐 하루에 한 번, 1시간 정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평가회 같은 경우는 매일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주일에 1회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주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가장 적당한 시간은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미리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준비를 해온 경우라면 30분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1시간도 긴 것 같아. 네, 꼭 필요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 온다면 훨씬 더 간결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여기 계신 분들 회의를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예, 직장 생활에서 회의는 뭐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정작 직장인 10명 중 7명은요. 이 회의 네.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회의라는 단어 자체에 이게 의견 교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회의 문화는 의견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업무 실적 평가라든지 뭐 질책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뭐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회의라는 그 시간 자체가 질책받고 혼나는 자리로만 느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프닝 할 때 왜 그랬니? 나레이션 할 때 왜 그랬니?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스트레스가 확 오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회의가 질책을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정영희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다 그것이랑 비슷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적 평가해가지고 깨는 회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루한 거는 그 상사가 일장 훈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시하듯이 계속 오래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할 때가 회의하느라 자기가 업무가 밀려가지고 야거이나 특근까지 하는 완전 죽음이죠. 그럴 때는. 스트레스 그렇죠. 받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사실 일반 회사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면은 상사가 이제 회의를 보통 주관하잖아요. 네. 주관해놔놓고 자기가 주로 그 의견을 내고 자기가 또 뜻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자기 의견 낸 거에 대해 직원들인데 회의는 만나 묻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회의 시간에 주로 깨는 회의가 많고 제일 안 좋은 건 심지어는 아이디어 회의 시간에도 아이디어가 자기가 낸 아이디어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는 회의가 있을 때 주로 많이 그렇게 많이 하는 정영희 실장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나 계속 그러셨어요? 회의할 때? 제가 지금은 회의할 때는 그런 건 없고 네. 예전에 할 때는 제가 많이 당했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진짜, 최주원 네. 컨설턴트는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말단 직원이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내놓게 되면은요, 경험 없는 직원들의 허황된 의견이라는 게 치부를 받게 되고요. 또 묵살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될 경우에 하급자들 입장에서는 회의 시간이 정말 시간 낭비다라는 느낌만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장인들은 그렇다면 이 회의 문화에서 어떤 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셨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많은 회의 문화로는요, 장황하게 시간만 길어주고 결론이 나지 않는 회의 26.7%로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지시, 보고만 있는 형식적인 회의,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것, 그렇죠. 무조건 회의부터 하고 보자는 회의 지상주의, 개인 혹은 몇몇의 독단적인 진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두 분도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점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 결론이 나지 않은 회의는 정말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요. 상급자들만 이제 서로 자신의 입장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시간만 흐르고 결론도 없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음악 시간에 이렇게 돌림 노래하는 것처럼 도돌이만 계속 찍고 있는 거죠. 설명만 들어도 확 이제 지루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려고 그러는데요. 정영희 씨한테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직원일 때랑 지금 이제 좀 팀장님 되셨잖아요. 그때랑 회의가 어때요, 분위기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학업자일 때는 가능한 회의 시간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하는 게 상사가 주로 많이 주관을 하려고 자기 뜻대로 많이 가고 제가 또 이제 좀 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회의를 해가지고 얻어낼 결론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시할 사항도 있어가지고 자꾸 위로 갈수록 회의를 하고 싶어하는 게
좀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되나 봐요. 네, 저절로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입장이라는 예, 그 입장차도 맞아요.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회의 전체가 모두에게 생산성이 있게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희나리님의 사연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무의미한 회의 때문에 이제 지치고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직접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께 좀 건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어떻습니까? 보세요? 예, 제 생각에도 이렇게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담당이 있거든요. 그 담당이 업무에 관계된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게 보다 그 다른 직원의 자신의 업무에도 이제 방해가 되지 않고 자신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자주만 하지 않는다면 꼭 이렇게 회의에 필요가 당장 없어도 네. 한 번씩 얼굴 보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조그만 회사를 하고 계신데 회의를 직원들 다 자기 일마다 바쁘니까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얼굴 보는 의미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 그런 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제 의견입니다. 네. 예.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네. 그 방금처럼 회의라는 거는 꼭 자기가 뭐 각자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 이게 뭐 소통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잘못된 일도 고칠 수 있고 또 회사가 원하는 목표에 가는데 가장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회의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앞서서 이제 최주원 컨설턴트는 이제 정말 자주 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 일과 관련된 회의는 중요한 사람들, 결정권자들만 모여서 하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회장께서는 좀 이제 위에 의견 결정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의견을? 예, 아까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원 입장하고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 의사결정자들은 아무래도 최대한 줄이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대로 그 직원들이 상사가 막 계속 그럴 경우는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부른다는 게 아니라 따로 개별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가 회의에 빠져버린다. 회의하다 보면 회의에 빠지다 보면은 성과가 도저히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하는데 단지 이제 이런 걸 상사한테 제안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 안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대안 중에서 어떤 게 좋겠냐고 하면은 상사가 자기가 어떻게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사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좋게 회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올바른 회의 문화가 잡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사분이 좀 잘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사분들 어떤 점들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시간 엄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회의 시간이 누군가를 질타하거나 꾸짖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점은 상사분들께서 잘 조율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간 엄수를 꼽아주셨습니다. 네네. 우리 정윤기 시장은 뭐가 중요할까요? 예, 제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사가 자기만 말 많이 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가능한 그 직원들인데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회의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팁을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네. 그 회의 시간에 그 간단하게 다과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보면은 누구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 이제 이야기 안 할 경우 과자를 입에 넣고 씻고 있으면은 다음 자기 차례 올 때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과 문화가 좋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참 안 되면은 없는 업무 같은 게 있으면은 회의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답니다. 먹을 것 좀 준비해야 되겠군요. 먹는 거 중요하고요. 네. 제가 오늘의 명언 한마디 할게요. 네네. 회의와 주례사는 짧을수록 좋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네. 자, 여기서 카카오톡 사연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회의 시간마다 저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동료 때문에. 화가 나요. 동료 네, 때문에. 동료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나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그래요. 이것도 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참아야지, 예, 뭐 어떻게. 이런 거 실장님 좀 간단하게 좀 해결해 주시죠. 그 회의 시간에 나를 무시하는 행동하는 그 뭡니까 사원이 있다고요? 예. 네네. 그럴 경우는 예.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지금 저희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간단하게 맞받아 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 같이 무시하나요, 그러면? 예, 같이 무시하거나 아, 너무 속국장난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원래는 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그쪽 선수가 자기가 기가 죽어가지고 좀 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스포츠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치. 무슨 스포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전체 회의 시간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보내주셨어요. 회의 시간 저는 뭐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뭐 이렇게 한데요. 곰돌이나 말 가면이나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예. 볼 때 그래요. 자, 이것도 실장님께 또 현명한 답을 구해볼게요. 네. 네, 가능한 이럴 때 회의 시간에 보면은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핵심을 찌르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결국 말이 많아지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말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날카로운 질문을 회의 시간에 하나 뚝 던지면은 오. 거의 100마디 말보다 강하게 인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회의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반대로 또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회의 자리에서 몇몇 분들만 발언을 하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은 회의에 집중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행동보다는 잘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액션 항상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해 줄 때,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 네.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듣고 있어도 안 듣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남이 말할 때도 좀 경청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회의 시간에 과장님이 자꾸 담배를 펴요. 미치겠어요. 어머, 이건 좀 너무 몰지각한 행동 아닌가요? 네, 이런 분이 아직 계시단 말이에요. 계세요, 이런 분이? 네. 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담배 연기에 되게 민감해서 네. 좀 눈물도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회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과장님께서 조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조심해 주세요, 팀장님. 예? 제 자체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네. 저도 아까 이 사연 덕분에 황당한 게 황당해요, 요즘도 이런 진짜. 회사가 있나? 네. 이래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공식적으로 방금 우리가 제 컨설턴트가 이야기하듯이 꼭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또 이런 거 말 안 듣는 또 상사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처럼. 네. 이럴 때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과도한 액션. 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고 선풍기를 켜놓든지 아니면 추운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과도한 액션을 하게 되면은 상사가 뭐 찔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그렇습니다. 어떤 상사는요, 네. 회사에서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담배 한 가지만 피고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죄송한데 나갔다 오시라고. 아니, 막상 대꾸 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예. 정말 건강은 소중한 거니까요. 이런 네. 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본의 아니게 상사랑 차를 탔는데요. 상사가 자기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네.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네. 같이 탄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가 또 담배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예. 회의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 어차피 회의도 이제 업무의 연장이라면 이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두 분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준 차원에서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네. 예, 모든 회의 시간이 시간 낭비만 하는 시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꼭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의 경험만으로 회의는 무조건 싫어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는 거라면 그 회의에 참여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날 회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생각한 후에 그 시간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상사분들의 눈에도 노력하는 직원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어차피 하는 회의라면은 그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회의하는 방법을 좋은 효율적이고 재밌게 하는 방법을 서로 모셔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회의는 성과를 내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의면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은 그 상사도 좋아하니까 그런 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회의도 정말 더 생산적이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무엇일지 조금 더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시간 직장인들의 애환과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간으로 풀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바로 힘드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즐거운 유쾌한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도 오늘 끝나고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두 분 남아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기 실장, 최중원 컨설턴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